우리가 이제 늑연골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늑연골이 나중에 휜다, 이제 와핑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코성형시의 늑연골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초코성형시에도 늑연골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개는 이제 1차적으로 비중격이나 기연골 사용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항상 원하는 양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귀가 이렇게 작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전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 등을 받으셔서 연골을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양의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늑연골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요. 가끔은 첫 코 성형 시에도 나는 화려한 코를 원해, 이래서 늑연골 사용을 처음부터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코 성형 시나 재수술 시에 사용되는 연골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연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수술이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코가 있는 얼굴에 대한 수술인데, 얼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몸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야 되는 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흉터, 한 3cm 전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채취 후에 며칠 동안 좀 지속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이런 채취 부위와 관련 없이도 왠지 늑연골로 수술을 하면 코끝이 너무 이렇게 수술한 티가 좀 많이 난다든지, 또는 코끝이 너무 딱딱해질까 봐 걱정하셔서 늑연골 사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한두 달 정도는 좀 흉터가 많이 보이실 수 있고요.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흉터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인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흉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가 있고요.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층 아래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아래에 늑연골이 위치하게 되고요. 살이 좀 두꺼우신 분이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늑연골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늑연골 위에다가 절개창을 디자인해야만 절개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 지방을 열고 들어가고요. 근육을 분리해서 들어가면은 늑연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늑연골이 있으면 늑연골을 그냥 바로 떼는 게 아니고요. 이 늑연골은 아주 질긴 연골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막을 열고 들어가서 이 늑연골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 연골막은 우리가 LA 갈비 드셔보셨겠지만은 이 뼈를 싸고 있는 아주 질긴 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골막을 좀 보존하면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연골막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출혈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늑연골의 역할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폐라든지 이런 장기를 보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막을 확실하게 보존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골막의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골을 채취를 하고 나면은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을 한 후에 역순으로 연골막, 근육, 그 다음에 피부를 봉합하고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피부에 한 2.5에서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채취한 10번째 늑연골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3cm 이상의 연골을 대개 채취하게 되고요. 연골이라는 게 항상 원하는 모양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늑연골이 똑바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항상 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양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늑연골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늑연골이 나중에 휜다, 이제 와핑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이제 다듬을 때도 이게 이제 늑연골의 단면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이만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대칭 형태로 재단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와핑을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양과 크기에 맞게 다듬어서 재단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코성형 씨에 필요한 연고들은 이제 지지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조금 고든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코성형에 좀 적합한 모양을 얻을 수 있는 게 대개 이제 기연골, 비중격, 그리고 이제 늑연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에는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골은 있습니다만 코성형에 적합한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기증늑연골 같은 이제 기증자의 몸에서 채취한 연골들도 있고요. 몇 년 전에는 뭐 이제 달리는 말 있죠. 이 말의 어깨, 이 견갑골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코성형에 사용하는 이제 사례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지금 만연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만들게 되면은 수술 전처럼 이렇게 완전한 돼지코는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돼지코가 되는지 유무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정말 돼지코가 되냐라는 것보다는 수술 후에 얼마나 코끝이 딱딱해지고 코끝을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연골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늑연골보다는 아무래도 기연골을 사용했을 때 그런 유동성은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연골이든지 간에 코끝에 연골이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코끝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돼지코가 되지 않고 그만큼 코가 딱딱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골의 종류만큼 중요한 게 수술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의 위에 3분의 1은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끝은 360도 움직일 수 있죠. 이 가운데 비중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좌우로만 아주 미세한 정도의 움직임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비중격에 연골이 연장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딱딱한 느낌이 코끝까지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늑연골도 이런 비중격에 붙여서 연장이 돼서 사용이 된다면 코끝은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단단한 늑연골이라 하더라도 이 비중격과 이격돼서 비주 지지대 등으로 사용이 된다면 비중격과 연장이 된 형태보다는 훨씬 더 어느 정도의 가동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코성형 씨의 늑연골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도 더 많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